한국인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표시 및 발음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많은 시도도 있었고요. KBS나 EBS 등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심도 있게 접근을 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명쾌하게 찾았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며 이론적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에 영어를 못하는 이유에서 해결 방안까지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구체적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인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수트와 한복 차림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 그런데 교실 한가운데 짧은 머리에 양복 차림, 턱수염까지 덥수룩한 한 남성이 보인다. 외국인? 놀랍게도 1800년대 후반 조선 영어 학교 사진이다. 문법을 위주로 해서 배웠다라기보다 원어민들이 직접 와갖고 프리토킹을 하는 식으로 이게 수업이 됐었고, 당시 출간된 영어 단어장을 복원했다는 책을 찾아봤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발음에 좀 세부적인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L이랑 R 발음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더라고요. learn, 배우다, learn. 원래 learn 할 때 L 발음이 혀 끝이 앞니랑 닿으면서 나는 소리인데 그 을을 앞에 붙이면서 그걸 그 앞니의 혀가 닿을 수 있도록 발음 유도해주고, 타다, ride 앞에 을을 붙여주면서 R 발음을 유도를 해준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1800년대 서양과 교역을 시작했던 조선. 영어만 잘해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 실무에 쓸 수 있어야 하다 보니 진짜 실용 영어를 가르쳤던 것이다. 회화 중심 수업 덕분인지 1900년대 초반 조선인의 영어 실력은 널리 인정받곤 했다. 한 일본인 관리는 자신의 책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조선의 후예인 나는 왜 아직도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얼어붙는 걸까? 저 영어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일제 마렵으로 가면서 미국이랑 영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다 이제 강제 추방령을 내리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 영어 교사들이 좀 더 손쉽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무래도 문법을 위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말하기 중심의 교육이 작문과 문법 위주로 바뀌었고 조선인의 영어 실력에 대한 평가는 불과 30년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원어민 발음이 조선 학생들에게 생소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이 미국이랑 적국이었던 일제강점기 말, 영어 수업은 공식적으로 폐쇄됐다. 그런데 광복 후 갑자기 영어 교육이 다시 시작됐고 혼란 가운데 급조된 영어 교사들은 일제강점기 때 문법 번역식으로 영어 수업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 일제시대 때 배웠던 문법 번역식 그런 영어 교수법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문법 번역식 영어를 배워왔다. 조선시대 말하기 중심 영어 교육이 지속됐다면 영어가 지금처럼 두렵진 않았을 텐데. 일단 구한말 조상님들과 현재의 우리 영어 교육의 접근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입니다. 구한말 조상님들의 접근은 그들의 말,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를 실용적 입장에서 배우는 방법이라면 우리의 영어 교육은 시험 점수를 잘 맞기 위한 과목으로서 이해하고 영어를 한국어의 사고에 대입하여 암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입장이라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이 단어 읽어봐라. 단어는 하루에 몇 개를 외웠냐, 투부정사는 아느냐. 이런 질문들이 영어를 과목으로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부터의 질문은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말이 뭐야? 라고 질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꿔서 그들의 말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접근해 본다는 큰 틀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순서가 다르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입니다. 그럼 사례를 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와 전혀 다른 어순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핀란드에 가봤습니다.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거리의 시민들에게 헬싱키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So if you are a foreigner in Helsinki, I should say these two streets here. This is Aleksanterin katu and the next is Esplanade. 이번엔 시장에 가봤습니다. 식재료를 파는 상인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물어봤죠.
You cut a little bit here, the stem, and then you cut maybe one time in half, and then you fry it in the frying pan, because mushroom has a lot of water. 국민의 70% 이상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교육 경쟁력은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핀란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는 기본 어휘 중 2,000단어 이내가 93%로 우리나라 중학생 수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거는 그 시장에서 그 버섯을 팔았던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는 거침이 없었어요. 가장 자세히 들어보면 이 할머니는 문법적으로는 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색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2,000단어만으로 자유롭게 말하는 핀란드와 더 많은 단어를 알아도 말 못하는 한국. 영어를 잘한다는 건 대체 뭘까요? 일단 말하는 순서는 한국어는 동사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즉 주어 목적어 동사 순위 일반적이며 한국어는 순서보다는 조사로 주어는 은는 이가로, 목적어는 을이나에게 동사는 이다 하다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를 사랑하다 나는 또는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해도 우리는 다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순서로 구조를 인식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 순서를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맞춰서 써보는 개념이죠. 영어의 어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어를 중심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부하는 것을 원해 를 영작한다고 생각하면 좀 복잡해지죠. 내가가 주어인가 그럼 영어로 유인가 하고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죠. 그리고 주어의 시선을 따라가 보세요. 일단 말하는 주인공인 주어가 없어요. 한국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해도 되거든요. 그럼 동작으로 가봐요. 누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나겠죠. 나부터 동작 그리고 보이는 너 그리고 너의 동작 순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I want you study가 일단 나오죠. 그래도 어수는 맞은 거고 이렇게 쓰면 그래도 대략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어순을 맞추는 방법이고요. 다음 문법보다는 어법이라고 하죠. 어법은 말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하는 최소한의 문법이라고 간단히 정리하죠. 어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검증 과정을 겪으면 됩니다. 그리고 맞았는지 번역기를 돌려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일단 나는 네가 공부하다 원하다 한국어 해석도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study는 동작이 오면은 안 되는 자리인 거죠.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법은 한국어는 조사를 공부하다를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으로 바꾸죠. 영어는 동사에 to나 ing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문법식 영어를 하신 분은 오형식이고 목적보어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로 계속 말을 만들면 머리에서 맴돌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우선 주인공의 시각에 맞게 I want you study만 들어보고 다음으로 어법을 이용해서 검토하여 study는 동작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 네가 공부하는 것. 그럼 어떻게 바꾸지? to를 붙이면 미래적 느낌이고 ing를 붙이면 생동감의 현재의 느낌입니다. 그럼 to를 쓸까요? ing를 쓸까요? 골라보세요. 그렇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너한테 또 공부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지만 미래의 동작인 to study인 겁니다. 이런 방식이 영어의 느낌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의 틀을 잡고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어떠세요? 좀 느낌이 오신가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문법적 해석보다 당연히 그 자리에는 써서는 안 되는 느낌이 중요하고 이를 바꾸는 실용적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입니다. 영어 말하기는 말하는 주체를 정하고 그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하는 순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에 잘 쓰였는지 스스로 검토하는 어법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번역기나 AI들이 잘 나와 있어서 본인 스스로 영작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아무리 발달되는 어학교재 시스템이 있어도 본인 스스로 만들어보고 검토하는 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순을 연습해보는 방법입니다. 1인칭 시점에서 동작에 대해서 나는 하다 뭘 하시고 설명하려면 나는 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본다. 이런 상황을 영어 어순으로 만든다.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본다. 유튜브를 이렇게만 해보세요. 그리고 이후에 궁금하시면 영어로 바꿔보세요. I watch YouTube가 되겠죠.
그러면 보다에서 look을 쓰나 see를 쓰나 watch를 쓰나 궁금해지죠. 그러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화가 나. 이러면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이때 나는 이다 화가 난.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I am angry 또는 I am upse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또 화가 나니 angry인지 upset인지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결론적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한국어를 영어식 어순으로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도 한국어는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나 본다 유튜브를 이렇게 해도 이해되잖아요. 나이다 화가 난 이래도 이해되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약간의 짜증이 나겠지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보세요. 영어 공부를 위한 거라고. 단계별로 정리해드리면 1. 한국어를 영어식 어순으로 말해본다. 2. 내가 맞게 쓰는지 검토를 위한 가장 필요하고 최소한의 문법만을 공부한다. 3. 어떤 단어를 써야 맞는지가 궁금하다. 4. 발음이 궁금해진다. 결국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시면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초를 단단하게 잡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면 이후 어법, 단어, 발음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